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도 좀 된 상태이다 보니 이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글로 작성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기간이 15년 정도 되네요. 한창 꽃폈을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안겨준 남편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 결정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재결합하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오셔서 불쌍한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애걸복걸 하시네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남편의 직업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회사 집 밖에 몰랐지만 그때도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인원 조정이 들어갔어요. 결국 실적도 부진했던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받으며 몇 달 지내면서 다시 시작한 일자리는 자동차 딜러 영업직이었습니다. 그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다길래 이번 기회에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에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라고 저와 아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영업한답시고 못놈의 술을 그리도 많이 퍼마시는지 차라리 예전에 했던 일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었네요.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영업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제 불만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밑밥을 깔아야 나중에 큰 게 들어온다며 점점 더 거침없는 지출이 나가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지 몰라 불안하던 찰나 남편의 실적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할 때와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오던 게 핸드폰에 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남편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올 때도 있었고 매장에서 자고 바로 일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내조해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남편은 점점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고 밖에서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인상을 쓰면서 무섭게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들 서준이한테도 똑같이 대합니다. 하지만 전화에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에는 즉각 반응하며 밝은 미소와 함께 한 톤 높아진 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네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짜증이 올라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대화할 때 서로 웃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 가면 되는 건데 나랑 서준이한테 정말 싫다는 표정으로 인상 쓰면서 대해야 하는 거야?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 건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나도 최선을 다해 아이 키우고 있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 몸도 불편하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해서 서준이랑 버스 타고 다녀오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도 않잖아. 나는 퇴근하고 온 당신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인상이나 쓰면서 가지고 있는 가방 내 얼굴에 던지기나 하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거 같냐고. 그 정도 하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그럼 당신이 나가서 영업하면서 차 팔아보던가. 집에서 벌어다주는 돈으로 흥청망청 걱정 없이 쓰니까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밖에서 쉬지도 않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만큼은 말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돼?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너만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들어.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내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마누라랑 자식 새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신차 출시돼서 바빠 죽겠는데 마누라란 사람이 묵묵히 기다려주지는 못할 망정 투정이나 부리고 있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이혼하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답답하다고. 남편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영업으로 다져진 언변으로 쉬지 않고 저에게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서준이는 결국 싸우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소파에 앉아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서준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집에 들어올 줄 알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도 가봤지만 동료 직원분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보다 더욱더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서준이와 함께 비를 피하고자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고 배가 고파하는 아들을 위해서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켜 2층에서 비 오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고 별 생각 없이 보는 도중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 눈에 띄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쳐다보고 있는데 햄버거 세트를 사들고 웃으면서 뛰어가더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층에 있을 때 남편은 1층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던 거죠. 그런데 웃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며 차 안으로 들어간 모습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쏟아지고 있는 비 때문에 남편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원이겠거니 생각하며 서준이에게 햄버거 먹고 있으라며 기다리라고 말한 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려 하던 찰나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밖을 보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흙들이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덮친 곳에는 남편의 차가 있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현장을 보곤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남편이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차 위에는 많은 흙들이 덮여있지 않아 앞 유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고 앞 유리로만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흙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닦으며 차 안을 쳐다보니 창문에 비친 사람은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네요. 몇 달 전 젊은 부부가 이사 왔는데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저희 남편 차에 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간 뒷걸음질 치며 뒤로 물러났고 갑자기 떠오른 아들이 생각나 2층을 바라보니 창문을 바라보며 울고 있길래 급하게 올라가서 안아주며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뒤이어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는지 구급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을 했고 남편과 옆집 여자를 구조해주려고 작업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더 많은 양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예 차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상황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차가 무너진 토사 위로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고 모습을 드러낸 차는 심각할 정도로 납작해져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옆집 여자는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충격적인 건 남편은 그 여자를 보호한답시고 그 여자 배 위에 올라타 찰싹 붙어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은 남편과 옆집 여자를 분리시킨 뒤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에서 듣게 된 둘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남편은 척추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반신 마비가 온 상태였고 옆집 여자는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였네요. 둘 다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 답답해하고 있던 도중 산사태에서 꺼낸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친정 엄마에게 아들을 맡긴 뒤 다시 현장으로 나가 차에 있던 물건을 꺼내고 있는데 운전석에 있던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와 떼어보니 문제없이 잘 작동하길래 안에 있던 영상들을 틀어 보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듣다 보니 정말 과간이더군요. 옆집으로 이사 오니까 정말 좋지? 매일 얼굴 볼 수 있잖아. 나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그래도 이렇게 자동차 딜러로 성공했잖아. 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나도 어느 정도 자리 잡혔으니 새롭게 출발하자. 준비는 잘 돼가는 거지? 나도 지금 밑밥 깔고 있긴 한데 호락호락할 것 같진 않네. 워낙 성격이 센 여편네라. 그건 우리 집에 있는 한심한 백수 남편도 마찬가지야.
하는 거 없이 놀고 먹으며 내 돈 까먹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알아? 나는 그래도 이혼은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긴 한데 당신은 아이도 있잖아. 그래도 10년을 키웠는데 정말 나만 보고 따라올 거야? 그 애만 자식이냐? 당신 뱃속에 있는 우리 이쁜 아기도 자식인데? 다음 달에 결정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 뭐 먹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은데 패스트푸드라 괜찮을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게 낫겠지? 그렇게 남편과 옆집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회사 동료인 여자와 함께 몰래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고 계속되는 불안한 회사 생활에 섣불리 모든 걸 정리할 수 없어서 몰래 만나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자동차 딜러로 성공을 한 후 회사 동료였던 옆집 여자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끝내 저와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그렇게 차를 폐차시킨 후 병원으로 돌아와 보니 심각한 상황인지 의사와 간호사는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옆집 여자가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났는지 급하게 수술대로 올랐다며 뱃속에 3개월 된 아기까지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일단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여자의 남편이 병원을 찾아왔고 오열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옆집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그 집 남편에게 전달을 하였어요. 양쪽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건지 그동안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네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이 눈을 떴고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곤 받아들일 수 없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환자인데도 제 손은 남편 얼굴로 향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수술이 끝난 남편의 병실로 들어오더니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차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들려주었네요. 잘 들으셨죠? 저놈이 그동안 저를 10년 동안 가지고 놀았네요. 서준이는 뭔죄예요? 저런 놈을 아빠라고 매일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정말 가슴 아프네요. 저는 절대 용서해줄 일 없으니까 하반신 마비된 못난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제 남편이었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쳐요. 예, 제발 이대로 떠나지 말거라.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니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이대로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떠나지 말거라. 무릎 꿇으셔도 소용없고요. 용서해줄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 못난 놈아. 당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어머님이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있다. 그래도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벌받고도 자존심은 남아있나 봐. 어떻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우리 아들 서준이도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 하늘이 준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을 그 몸뚱이로 후회하면서 살아봐 어디.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던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네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제가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모르는 상태로 당했다면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을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도와줬네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겠죠.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이라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